안녕하세요. 토트판 읽어주는 아재입니다. 데이터, 배당, 패턴, 그리고 해외 큰손들의 움직임까지 잡아내는 완벽한 수학적 데이터링 시스템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브렌트퍼드 대 에버턴 EPL입니다. 숫자만 보면 홈팀이 유리해 보입니다. RSI 88.4, 강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결장자가 이탈하기 전 누적 데이터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질 전력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브렌트퍼 결장 명단을 펼쳐보겠습니다. 수비에서 헨리, 히키, 미드필드에서 야넬트, 다실바, 공격에서 카르발류, 밀란보, 수비, 미드필드, 공격, 전 라인에 걸쳐 각 포지션마다 2명씩 빠졌습니다. 한 라인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팀 전체 전술 골격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두 포지션 이상 동시 집중 이탈 위험도 한 단계 추가 상승 적용입니다. 전력 운전도 83점이라는 수치조차 이 집중 이탈 앞에서는 과대평가된 숫자입니다. 최근 10경기 4승 5무 1패, 무승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팀입니다. 득점 1.4, 실점 1.2, 득점력이 폭발적이지 않은데 공격 2명까지 빠졌습니다. 득점을 만들어내기가 더욱 어려운 구조입니다. 에버턴은 다릅니다. 결장 셋, 그것도 공격 쪽에 집중돼 있어서 전술 뼈대 자체는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최근 10경기 5승 2무 3패, 첼시를 홈에서 완파한 팀이고 뉴캐슬 원정, 아스턴 빌라 원정에서도 결과를 챙겼습니다. 어려운 원정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습니다. 실점 평균 1.0, 브렌트퍼 1.2보다 오히려 수비가 안정적입니다. HA 스코어 1.0 대 1.3, 몬테카를로 심율 원정승 45.4%, T스코어까지 전부 에버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 격차 12.7포인트는 무승부 신호 구간을 소폭 넘기지만 브렌트퍼 전 라인 결장 변수를 감안하면 무배제가 합리적입니다. HEH도 브렌트퍼 홈 절대 우위 패턴이 없습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 팽팽한 접전 구조입니다. 에버턴이 브렌트퍼 홈에서도 결과를 챙긴 전적이 있습니다. 레이어 5개가 전부 같은 방향입니다. RSI 수치에 속으면 안 되는 경기입니다. 단통표로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벌리 대 브라이턴입니다. 벌리 결장 명단 먼저 보겠습니다. 수비에서 튀앙제부, 베이어, 로버츠 3명이 동시에 빠집니다. 수비 조직 근간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드필드에 로랑과 쿨렌이 빠지고 공격에선 메브리, 은달시미의 암도우니까지 이탈입니다. 수비 셋, 공격 셋, 두 라인이 동시에 무너진 구조입니다. 총 8명, 위험도 최상단입니다. RSI 21.8 약세 최하단, 전력 운전도 81점, 이 수치조차 포지션 집중 이탈 앞에서는 과대평가된 숫자입니다. 최근 10경기 1승 3무 6패, 득점보다 실점이 문제인 팀이 8명 빠진 채로 그라운드에 섭니다. 브라이턴은 다릅니다. 전력 온전도 93점, 결장도 수비 둘, 공격 하나에 그칩니다. 전술 골격은 온전히 살아있고 RSI 65.0 상승세 구간입니다. 최근 리버풀 홈에서 격파하고 썬더랜드 원정, 노팅엄 홈, 브렌트퍼 원정까지 4경기 연속 승리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브라이턴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0.9골입니다. 이기는 경기도 박빙이 대부분이고 최근 5경기 평균 득실 합산 2.00골, 완연한 언더 구간입니다. 수비가 무너진 벌리를 상대로도 한 골을 못 넣는 경우가 브라이턴에겐 낯설지 않습니다. HH도 그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 중 저득점 무승부가 3번 반복됐습니다. 브라이턴이 벌리를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접전으로 수렴하는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HA 스코어 1.1 대 1.6, 몬테카를로 심율 원정승 58.4%, 방향은 명확하게 브라이턴입니다. 다만 심율 무승부 23.3%, 브라이턴의 만성적 득점력 1개, HH 저득점 반복 패턴, 이 3가지가 무승부를 완전히 지우지 못합니다. 벌리 홈승은 현재 전력 구조상 현실적인 픽이 아닙니다. 무승부와 패 투픽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엘체 대 발렌시아 맞대결입니다. 겉으로 보면 발렌시아 원정승이 유력해 보입니다. RSI 격차 16.7포인트, 몬테카를로 심율 원정승 58.2%, 숫자만 보면 방향이 잡힌 것 같죠. 그런데 발렌시아 결장 명단을 펼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전 골키퍼 아기레 사발라가 빠집니다. 수비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비수 코페테, 풀키에, 디아카비, 누네즈 4명이 동시에 이탈합니다. 골키퍼 하나에 수비수 넷, 판정표 기준 수비 골격 붕괴 수준입니다. 두 포지션 동시 집중 이탈, 위험도 한 단계 추가 상승 적용입니다. 전력 온전도 82점이라는 수치는 이 명단 앞에서 완전히 과소평가된 숫자입니다. 발렌시아 최근 폼도 짚어야 합니다. 4승 0무 6패, 이기거나 지거나 양극단으로 가는 팀입니다.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홈에서 RC 셀타에 역전패를 당한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수비가 이 상태인 팀이 원정에서 조직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반면 엘체는 어떤가요? 최근 10경기 2승 2무 6패, RSI 41.9로 하락세 구간인 건 맞습니다. 결장자도 5명으로 적지 않죠. 그런데 홈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요르카를 홈에서 잡아냈고 에스파시움 오사수나와는 무승부로 버텼습니다. 강팀 상대로 무너지는 팀이 홈에서만큼은 수비적으로 틀어막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HA 스코어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T스코어는 원정 우세를 가리키는데 홈 원정 보정을 적용한 HA 스코어는 오히려 홈팀 역전 구조로 뒤집힙니다. 엘체, 홈 이점이 수치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 경기를 단순히 원정, 우세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HH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 발렌시아가 3승으로 앞서 있지만 압도적인 대승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한 골차 이내에 박빙이거나 무승부로 마무리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HEH 구조에서 발렌시아가 수비 골격 붕괴 상태로 원정을 나선다면 결과는 더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변지수 13.8, 강력 이변 경보 구간에 근접합니다. 심율, 무승부, 21.5%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레이어가 충돌하는 경기입니다. RSI와 심율은 발렌시아를 가리키지만 수비 골격 붕괴 변수와 엘체의 홈 버티기 패턴이 무승부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못합니다. 단통으로 밀어붙이기엔 발렌시아 결장 구조가 너무 위험합니다. 무승부와 패, 투픽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풀럼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수치 하나가 눈을 확 잡아끕니다. 이변지수 18.7, 에이지스 분석 기준, 강력 이변 경보 구간을 넘어섰습니다. RSI까지 원정, 풀럼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으니 리버풀 홈승을 의심하고 싶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변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몬테카를로 시뮬 리버풀 홈승 51.1%, 새 결과 중 가장 높습니다. 원정승은 28.8%에 불과합니다. HA 스코어는 2.1대 1.3으로 홈팀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변 지수가 높은 건 시장이 리버풀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어서 풀럼 원정승에 이변 가치가 생긴 겁니다. 이변 가치가 있다는 것과 이변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리버풀 최근 폼 4승 1무 5패, 숫자만 보면 처참합니다. 그런데 맥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PSG 원정, 맨체스터 시티 원정, 갈라타사라이 원정, 울버햄프턴 원정, 패배들이 대부분 원정이거나 컵 대회입니다.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갈라타사라이를 홈에서 대파했고 웨스트햄도 홈에서 완파했습니다. RSI 46.7 횡보 수치는 다중대회 일정 소화로 인한 체력 분산의 결과물이지 홈 경기력 저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장자도 짚어보겠습니다. 주전 골키퍼 알리송이 빠집니다. 수비 마지노선 우려 요소인 건 맞습니다. 다만 리버풀급 구단에서 백업 골키퍼의 수준 차이가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수비수 둘, 미드필드 둘도 이탈했지만 각 포지션 임계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전술 골격은 유지됩니다. 전력 온전도 88점, 결장 상황을 감안해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풀럼은 어떨까요? RSI 63.6 상승세 구간이고 최근 벌리를 완파하고 토트넘 홈에서도 승리를 챙겼습니다. 인상적인 결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풀럼의 강점은 홈에서 두드러집니다. 맨체스터 시티 원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강팀 앞에서 무너진 기록이 선명합니다. 지금 향하는 곳이 리버풀 홈입니다. HEH도 같은 방향입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 리버풀 3승 1무 1패, 리버풀 홈에서는 2승 1무 홈 우위 패턴이 확인됩니다. 양팀 맞대결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구조가 반복되는데 리버풀 홈 공격력이 그 흐름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변지수 18.7은 인지합니다. 그러나 HA 스코어, 시뮬, T스코어, HEH, 레이어 전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변 경보가 반드시 이변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통승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데르비 카탈루냐 더비입니다. 숫자부터 펼쳐보겠습니다. HA의 스코어 2.5 대 0.9, 몬테카를로 시뮬 91.0%,
에이지스 분석 기준으로도 가장 강한 홈 우세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그냥 넘어가기엔 짚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결장 명단입니다. 미드필드에서 페드리, 데용, 베르날 3명이 동시에 빠집니다. 판정표 기준 전술 골격 붕괴 수준입니다. 거기다 핵심 공격수 하피냐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미드필드와 공격 두 포지션 동시 집중 이탈, 위험도 한 단계 추가 상승 적용입니다. 특히 페드리와 데용 동시 결장은 바르셀로나 중원 빌드업과 압박 전술의 핵심 골격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전력 온전도 79점, 포지션 집중도 기준으로는 이 수치보다 실질 영향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스쿼드 갭스는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대체 자원이 존재하고 최근 10경기 8승 1무 1패, 득점 2.7, 실점 0.9, 공격과 수비 모두 리그 최상위입니다. 가장 최근 UCL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패한 건 유럽 최고 수준 상대와의 빅매치 결과입니다. 리그 경기력과 직접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 에스파뇰을 봐야 합니다. 최근 10경기 0승 3무 6패 무승입니다. 득점 1.3, 실점 2.2, 공수 모두 열세입니다. 전력 온전도 93점으로 바르셀로나보다 높지만 숫자와 실제 경기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실 합산 4.60골 오버 구간인데 이건 에스파춤이 잘 공격해서가 아니라 실점을 대량으로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대량 실점패,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대량 실점패, 바르셀로나 결장 변수를 이용할 능력 자체가 지금 에스파뇰에겐 없습니다. HEH가 이 경기의 방향을 완전히 확정짓습니다. 데르비 카탈라 최근 5경기 바르셀로나 3승 2무, 패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홈에서는 3경기 모두 승리했습니다. 대량 득점보다는 안정적으로 틀어막고 이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에스파뇰이 이 경기에서 승리한 HEH 기록이 최근 5경기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변 지수 12.1, 이변같이 존재 구간입니다. 인지는 합니다. 그러나 시뮬 91.0%, HA 스코어, HEH, 셀 에이어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르비 홈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바르셀로나 홈은 요새가 됩니다. 이변 가치가 있다는 것과 이변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단통승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승무패 매치는 세비야 대 AT 마드리드의 라리가 경기입니다. 강팀과 약팀의 대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장 명단을 펼치는 순간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T 마드리드부터 봐야 합니다. 주전 골키퍼 오블락이 빠집니다. 수비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드필드에서 코케, 바리오스, 카르도소 3명이 동시에 이탈합니다. 판정표 기준 전술 골격 붕괴 수준입니다. 코케는 AT 마드리드 중원의 사령탑이자 시메온의 전술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그 자리가 비는 겁니다. 거기다 공격수 곤잘레스까지 퇴장으로 결장합니다. 골키퍼, 미드필드, 공격 세 포지션에 걸쳐 동시 집중 이탈 위험도 최상단입니다. 전력 온전도 64점,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포지션 집중도 기준으로는 이보다 실질 영향이 더 큽니다. 세비야도 마냥 편한 건 아닙니다. 수비에서 카르모나, 아스피쿠에타, 마르카오, 쿠아시 4명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판정표 기준 수비 골격 붕괴 수준입니다. RSI 29.1 약세 구간에 위치해 있고 최근 10경기 2승 3무 4패로 부진합니다.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대량 실점으로 무너진 것도 최근 일입니다. 그런데 홈에서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라요와 무승부, 알라베스와 무승부, 지로나와 무승부, 홈에서 버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상대가 AT 마드리드급일 때 이 패턴이 유효하냐는 별개의 질문이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역사입니다. 전력 온전도를 비교해보면 세비야 84점, AT 마드리드 64점, 홈팀이 20점 앞섭니다. RSI는 원정 우세를 가리키지만 결장자 실질 영향을 반영하면 그 격차는 상당히 좁혀집니다. HH를 보면 AT 마드리드 방향은 분명합니다. 최근 5경기 3승 2무, 세비야 홈에서도 2경기 연속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건 AT 마드리드 전력이 온전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골키퍼의 미드필드 핵심 3명이 빠진 지금 과거 HH 우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5경기 중 무승부가 2번 등장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시뮬 원정승 57.4%, HA 스코어 원정 우세, 방향은 AT 마드리드를 가리킵니다. 다만 시뮬 무승부 20.8% AT 마드리드 전술 붕괴 수준의 결장 구조, 세비야 홈 무승부 반복 패턴, 이 세 가지가 무승부를 완전히 지우지 못합니다. AT 마드리드는 이기거나 지거나 양극단으로 가는 팀이지만 지금 이 결장폭이 그 패턴을 깰 수 있는 변수입니다.
무승부와 패, 투픽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RSI가 무승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RSI 격차 5.1포인트 무승부 신호 구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레이어들이 전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무승부 신호를 넘어서 단통승으로 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베티스 결장 명단부터 펼쳐보죠. 공격에서 로셀소, 바캄부, 이스코 3명이 동시에 빠집니다. 판정표 기준 기대 득점 급락 수준입니다. 특히 이스코와 로셀소 동반 결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전술 공백입니다. 베티스 공격의 창의성과 연결성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이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다 수비에서 오르티즈, 피르포까지 이탈했습니다. 공격 3명, 수비 2, 두 포지션 동시 집중 이탈, 위험도 한 단계 추가 상승입니다. 체력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베티스는 직전 UEL 매치에서 브라가 원정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사흘 만에 원정길에 오르는 겁니다. 이미 결장자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컨디션 저하까지 우려됩니다. 로테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사수나 홈은 다릅니다. RSI 76.0 강세 구간, 전력 온전도 92점으로 안정적입니다. 최근 홈 경기들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를 홈에서 꺾어냈습니다. 지로나도 홈에서 잡았고 비아레알, 마요르카와도 홈에서 버텼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도 홈에서 결과를 챙기는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결장자도 각 포지션 한 명씩 어느 라인도 집중 이탈, 임계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술 골격 온전히 유지됩니다. 이변지수 2.3, 에이지스 분석, 기준 이변 가치 미존재 구간입니다. 시장 자체가 오사수나 홈승을 정확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HA 스코어 1.5 대 1.1, T 스코어 1.4 대 1.1, 몬테카를로 시뮬 홈승 49.1%, 세 레이어가 전부 같은 방향입니다. H2H는 베티스가 3승 1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티스 우위는 주로 베티스 홈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사수나 홈에서는 오사수나가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력이 온전했던 베티스의 H2H 기록을 지금 이 결장 구조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RSI 무승부 신호는 인지합니다. 하지만 이변지수, HA 스코어, 시뮬 T 스코어, 네 레이어가 압도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베티스 공격 핵심 자원 부재에 체력 분산까지 더해졌습니다. RSI 신호가 상위 레이어에 의해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단통승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번 매치는 크리스털 팰리스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겠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 결장자 없습니다. 전원 출전 가능입니다. 전력 온전도 100점 만점. 에이지스 분석에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홈팀 우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뉴캐슬 결장 명단을 봐야 합니다. 수비에서 보트만, 쉐어, 크래프 3명이 동시에 빠집니다. 수비 조직 근간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거기다 미드필드에서 기마랑이스, 마일리까지 이탈했습니다. 기마랑이스는 뉴캐슬, 중원의 심장이자 팀 전술의 핵심 엔진입니다. 그 자리가 비는 겁니다. 수비, 미드필드, 두 포지션 동시 집중 이탈, 위험도 한 단계 추가 상승입니다. 전력 온전도 79점, 크리스털 팰리스와 21점 차이가 납니다. 뉴캐슬, 최근 폼도 불안합니다. 4승 1무 5패, 등락이 심한 흐름입니다. UCL에서 바르셀로나의 대량 실점으로 무너진 것이 최근 부진의 상징적 결과입니다. 평균 실점 2.2, 공수 모두 불안정한 팀이 핵심 선수 5명 빠진 채로 원정을 나섭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다릅니다. RSI 86.6, 강세 구간 상단, 최근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고 브라이턴 원정, 울버햄프턴 홈에서도 결과를 챙겼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습니다. 실점 평균 0.8, 수비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UCL 병행 중이지만 마지막 유럽 경기가 한 달 전이라 지금은 EPL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RSI 격차 39.8포인트, HA 스코어 1.3 대 1.0, 몬테카를로 시뮬 홈승 51.8%, 세 레이어가 전부 같은 방향입니다. 이변지수 11.5, 시장이 오히려 크리스털 팰리스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변 가치가 홈팀 승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H2H가 제동을 겁니다. 크리스털 팰리스 홈에서는 두 경기 모두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홈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저득점 접전이 반복되는 극단적 언더 구조, 이 H2H 패턴이 무승부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역사적 근거입니다. 전력 지표는 홈승을 강하게 지지하지만 맞대결 역사가 무승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크리스털 팰리스 수비 안정성이 뉴캐슬의 오버 성향을 억제할 가능성도 무승부 시나리오에 힘을 보탭니다. 승과 무, 투픽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대 아스턴 빌라의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 결장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결장자 없습니다. 전력 온전도 100점 만점 양팀 동시에 결장 변수 없이 순수하게 폼과 데이터로 승부를 가려야 하는 경기입니다. 시장 배당을 보면 두 팀이 거의 동률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 경기를 완전한 50대 50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몬테카를로 심율은 노팅엄 홈승 54.7%를 가리킵니다. 원정승은 21.0%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노팅엄 홈이점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노팅엄 폼의 맥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최근 10경기 3승 3무 4패, 숫자만 보면 평범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고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무승부로 버텼습니다. UEL 일정을 병행하면서도 미트윌란 원정,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모두 결과를 챙겼습니다. 어려운 원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RSI 79.7 강세 구간, 홈에서 수비 안정성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실점 평균 0.9, 최근 5경기 평균 득실 합산 2.0 0골, 완연한 언더 구간입니다. 홈에서 무실점 경기를 반복하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HAS 코어를 보면 여기서 결정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노팅엄 1.3 대 빌라 0.7, 빌라의 원정 보정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빌라의 원정 경기력이 홈 대비 현저히 저하된다는 데이터의 반영입니다. T스코어도 1.3 대 0.9로 홈팀 우세, RSI 격차 25.4포인트, 4개 레이어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라, 최근 폼도 짚어야 합니다. 4승 1 무호패, 등락이 극심합니다. 첼시홈에서 대량 실점으로 무너졌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울버햄프턴 원정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강팀 원정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실점 평균 1.5, 노팅엄 수비 앞에서 빌라 공격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H2H가 제동을 겁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 빌라 4승 1무 압도적입니다. 노팅엄 홈에서도 빌라가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H2H 우위가 패를 보조픽으로 넣어야 하는 역사적 근거입니다. 다만 이 기록들은 수년 전 데이터입니다. 2022년 EPL 승격 이후 노팅엄 포레스트의 리그 위상은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H2H를 그대로 대입하기엔 맥락 차이가 있습니다. 4개 레이어가 홈승을 지지하고 빌라 원정 수비 불안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H2A는 빌라의 압도적 우위와 노팅엄 득점력의 한계가 패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못합니다. 승과 패, 투픽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선덜랜드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이 경기, 토트넘 결장 명단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주전 골키퍼 비카리오가 빠집니다. 미드필드에서 벤탄쿠르, 비수마, 중원 장악력의 핵심 축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공격입니다. 오더버트, 텔, 쿠두스, 메디슨, 쿨루세브스키 5명이 동시에 이탈합니다. 판정표 기준 공격 무력화 수준을 완전히 초월한 숫자입니다. 골키퍼, 미드필드, 공격, 3포지션 동시 집중 이탈, 위험도 최상단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전력 온전도 72점, 이 포지션 집중 이탈 앞에서 이 수치조차 과소평가된 숫자입니다. 토트넘 최근 폼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10경기 1승 2무 7패, 리그 최하위 수준의 성적입니다. 실점 평균 2.6, 득점의 2배가 넘는 실점입니다. 홈에서도 무너지는 팀이 결장자 9명을 안고 원정을 나섭니다. UCL에서 AT 마드리드의 대량 실점으로 무너진 것도 최근 일입니다. 멘탈 측면에서도 무너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선덜랜드도 변수가 없지 않습니다. 공격에서 먼들, 트라우레, 앙굴로, 타비 4명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판정표 기준 공격 무력화 수준입니다. 골키퍼 로프스까지 결장이라 위험도 한 단계 추가 상승 적용입니다. 득점 평균 0.9, 포워드 대량 이탈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선덜랜드가 한 골만 넣어도 토트넘이 이를 극복할 공격 옵션이 사실상 없는 구조입니다. 홈에서 번리를 완파한 기록이 있고 동기부여도 충분합니다. RSI 58.0 상승세 구간입니다. 수치를 보겠습니다. HS 스코어 1.7 대 1.0, T 스코어 1.7 대 1.1, 몬테카를로 심율 홈승 57.5%, 원정승은 18.5%에 불과합니다. RSI 격차 33.4포인트, 네 레이어가 전부 같은 방향입니다. 시장 배당은 두 팀이 거의 동률입니다. 시장이 아직도 토트넘을 동등한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뮬은 선덜랜드 홈승 57.5%를 가리킵니다. 이변지수 13.7, 이변 가치가 존재하는 구간인데 이 이변의 방향은 선덜랜드 홈승입니다.
시장이 선덜랜드를 명백히 저평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H2H는 단 한 경기뿐입니다. 패턴 도출이 불가능해 중립 처리합니다. 다만 그 한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이기지 못했다는 건 참고할 만한 지점입니다. 레이어 4개가 전부 같은 방향입니다. 토트넘의 붕괴 수준이 선덜랜드의 변수를 압도합니다. 단통승으로 추천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라요의 경기입니다. 이번 23회차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단적인 레이어 충돌 구조입니다. 수치 2개가 동시에 눈을 잡아끕니다. 이변지수 19.3, 강력 이변 경보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심율, 라요 원정승 70.8%, 이 두 수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해석의 열쇠는 시장 배당에 있습니다. 시장은 마요르카 홈승을 훨씬 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율은 라요 70.8%로 압도합니다. 이변지수 19.3의 의미는 시장이 마요르카를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어 라요 원정승에 엄청난 이변 가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번 경우 이변 경보는 라요 원정승이 이변이 아니라 오히려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마요르카 결장 명단부터 봐야 합니다. 주전 골키퍼 베르그스톰이 빠집니다. 수비 마지노선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수비수 발리세트, 레일로도 동시에 이탈했습니다. 미드필드 살라스까지 골키퍼, 수비, 미드필드 세 포지션에 걸쳐 분산 이탈입니다. 전력 온전도 85점, 라요와 15점 차이가 납니다. RSI 51.6 횡보 구간, 모멘텀이 강하지 않습니다. 마요르카가 만만한 팀이 아닌 건 맞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를 홈에서 격파했고 에스파트도 홈에서 잡아냈습니다. 홈 저력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는 결장자 0명, 전력 온전도 100점의 라요입니다. 라요를 봐야 합니다. 완전 전력으로 원정에 나섭니다. RSI 74.7 강세 구간, 최근 10경기 4승 3무 2패로 안정적입니다. 결정적인 건 수비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 0.79 리그 최상위 수준의 수비 안정성입니다. 득점 1.4의 실점 0.7,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강한 팀입니다. 마요르카 공격이 돌파하기 어려운 벽입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실 합산 2.40골, 언더 구간이 반복됩니다. HA 스코어는 1.2 대 1.2 완전 동률입니다. 홈이점을 감안해도 양팀이 사실상 동등하다는 판단이고 T스코어는 이미 원정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 격차 23.1포인트도 라요 우세를 지지합니다. H2H에서 반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요르카 홈에서 라요는 2경기 모두 결과를 못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라요 원정 단통픽에 대한 유일한 역사적 반론입니다. 다만 그 기록들은 지금과는 전력 맥락이 다른 시즌의 결과입니다. 라요 결장자 0명, 완전 전력대, 마요르카 3포지션 이탈 구조, 과거 H2H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율, RSI, T스코어, 전력 온전도, 결장자, 레이어 전반이 라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변 지수가 높을수록 시장의 오판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기에서 그 오판의 방향은 마요르카 쪽입니다. 단통패로 추천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의 EPL 경기입니다. 홈팀, 첼시라는 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갈수록 방향이 한 곳으로 수렴합니다. 첼시의 결장 명단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주전 골키퍼 요르겐센이 빠집니다. 수비 마지노선이 흔들리는 겁니다. 수비에서는 찰로바, 리스 제임스, 폴 윌, 3명이 동시에 이탈했습니다. 판정표 기준 수비 조직 근간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골키퍼, 수비, 두 포지션 동시 집중 이탈, 위험도 한 단계 추가 상승 적용입니다. 미드필드 엔조 페르난데스는 팀 내 징계로 결장, 공격에서 기트스, 무드리크까지 빠졌습니다. 리스 제임스는 첼시 수비 우측 축의 핵심이고 엔조 페르난데스는 중원 구성의 핵심입니다. 이 두 선수의 동반 이탈은 수치 이상의 전술적 공백을 만듭니다. 전력 온전도 80점, 맨시티보다 8점이 낮습니다. 첼시 최근 리그 경기력을 봐야 합니다. RSI 64.0 상승세 구간이지만 이건 FA컵에서 하위 리그 상대를 대파한 결과가 수치를 끌어올린 겁니다. 최근 EPL만 추려보면 에버턴 원정패, 뉴캐슬 홈패, 아스널 원정패, 리그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실점 1.8, 득점력은 있지만 수비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팀입니다. 맨시티도 수비에서 변수가 있습니다. 후벤 디아스, 그바르디올, 스톤스 3명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수비 라인 핵심 축의 동반 이탈입니다. 분명한 변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맨시티의 결장은 수비에만 집중되어 있고 공격 라인과 중원은 완전합니다. 최근 10경기 6승 2무 2패, RSI 84.8, 강세 구간 상단입니다.
리버풀을 홈에서 완파했고 빅매치에서 저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 1.0, 수비 3명이 빠져도 나머지 선수들의 수준으로 버텨주는 구조입니다. 이변지수 4.7, 이변 가치 미존재 구간입니다. 시장 자체가 맨시티 원정승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HAS 스코어 0.8 대 1.3, 첼시홈 보정 수치가 0.8로 낮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홈 2점을 감안해도 첼시의 현재 전력이 맨시티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데이터의 반영입니다. T스코어 1.1 대 1.6, 몬테카를로 시뮬 원정승 59.7%, RSI 격차 20.8포인트까지 4레이어가 전부 같은 방향입니다. H2H도 맨시티 방향을 확인해줍니다. 최근 5경기 맨시티 3승 1무 1패, 첼시 홈에서도 맨시티가 우위를 보인 패턴입니다. 첼시의 수비 붕괴 수준이 맨시티의 완전한 공격진과 맞닥뜨립니다. 레이어 4개가 전부 같은 방향입니다. 시장도 같은 방향입니다. 단통으로 가기에 충분한 구조입니다. 단통패로 추천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RC 셀타 대 오비에도의 맞대결입니다. 레이어 하나가 삐걱거립니다. HA 스코어가 원정, 오비에도 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레이어들을 하나씩 쌓아보면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왜 HA 스코어를 넘어서 홈승 단통으로 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RC 셀타부터 봐야 합니다. 최근 10경기 6승 2무 2패, 이번 23회차 분석 대상 중 가장 안정적인 폼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입니다. RSI 89.4, 강세 구간 최상단입니다. 결장자는 수비 1명, 전력 온전도 94점, 거의 완전한 전력입니다. 발렌시아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고 UEL 리옹 원정에서도 결과를 챙겼습니다. 지로나 원정, 마요르카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올라운드 전력입니다. 득점 1.8, 실점 1.2, 공수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오비에도 결장 명단을 펼쳐보죠. 공격에서 일리치, 토레스, 에자리아 3명이 동시에 빠집니다. 판정표 기준 기대 득점 급락 수준입니다. 수비에서 카르모, 아이하도까지 이탈했습니다. 공격 셋, 수비 둘, 두 포지션 동시 집중 이탈. 위험도 한 단계 추가 상승입니다. 전력 온전도 78점, 셀타와 16점 차이가 납니다. 오비에도 원정 경기력을 봐야 합니다. 레반테 원정에서 대량 실점으로 무너졌고 라요 원정,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연속으로 패배했습니다. 득점 1.0, 실점 1.7, 공수 모두 불안정한 팀이 공격 3명 빠진 채로 RSI 89.4의 셀타 홈을 원정에서 공략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H2H는 단 한 경기뿐입니다. 오비에도 홈에서의 무승부, 패턴 도출이 불가능해 중립 처리합니다. 다만 그 한 경기에서 셀타 원정을 상대로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오비에도가 공격 3명 결장 상태로 셀타 홈을 공략한다는 맥락은 부정적 신호로 읽힙니다. HA 스코어가 원정 픽을 가리키는 건 인지합니다. 오비에도의 원정 경기력이 홈 대비 상대적으로 셀타보다 덜 하락한다는 보정 효과입니다. 그러나 수치를 보면 셀타 1.9, 오비에도 1.4, HA 스코어 보정 후에도 셀타의 절대 수치가 여전히 높습니다. 에이지스 분석 원칙상 상위 레이어와 충돌 시 상위 레이어를 우선 적용합니다. 몬테카를로 시뮬, 홈승 61.2%, RSI 격차 41.7포인트, 이번 23회차 전체에서 가장 큰 RSI 격차 수준입니다. T스코어 1.9 대 1.3, 전력 온전도 16점 차이, 레이어 전반이 압도적으로 셀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HA 스코어 단독 픽을 채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단통승으로 추천하겠습니다. 23회차 마지막 경기는 빌바오 대 비아레알입니다. 레이어가 정반대 방향으로 갈라지는 경기입니다. T스코어는 비아레알 원정승, HA 스코어는 빌바오 홈승, 두 지표가 충돌합니다. 어느 방향이 주픽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아레알부터 봐야 합니다. RSI 70.0 강세 구간, 최근 10경기 5승 2무 3패로 안정적입니다. 소시에다 홈, 엘체 홈, 발렌시아 홈에서 연속으로 승리를 챙겼고 레반테 원정에서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득점 평균 1.7, 빌바오 1.1보다 공격력이 월등히 앞섭니다. T스코어 1.4 대 1.6, 객관 전력 수치는 비아레알 우세입니다. 몬테카를로 시뮬 원정승 48.1%, 세 결과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비아레알 결장 명단이 걸립니다. 수비에서 마린, 포이스, 코스타 3명이 동시에 빠집니다. 수비 조직 근간이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미드필드 파티, 공격 하바네스까지 이탈했습니다. 수비, 미드필드, 공격
세 포지션에 걸쳐 분산 이탈입니다. 전력 온전도 85점, 빌바오보다 10점이 낮습니다. 수비 3명이 빠진 상태로 산마메스 홈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빌바오를 보겠습니다. RSI 41.8, 하락세 구간. 최근 4연패 후 베티스 홈에서 겨우 1승을 챙겼습니다. 모멘텀 회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헤타페 원정, 지로나 원정, 바르셀로나 홈, 소시에다 원정, 연속으로 무너진 흐름입니다. 결장자는 각 포지션 한 명씩 전술 골격은 유지됩니다. 전력 온전도 95점으로 비아레알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HA 스코어가 뒤집힙니다. T스코어는 원정 우세인데 홈 원정 보정을 적용한 HA 스코어는 1.7대 1.1로 홈팀 역전입니다. 산마메스 홈 2점이 비아레알의 객관적 전력 우위를 상쇄할 만큼 강하다는 데이터의 반영입니다. 산마메스는 라리가에서도 손꼽히는 홈 2점을 자랑하는 구장입니다. H2H도 빌바오 방향을 지지합니다. 빌바오 홈에서 최근 2경기 모두 빌바오 승리입니다. 비아레알이 빌바오 홈에서 이긴 기록이 최근 5경기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역사적 패턴이 홈승을 보조픽으로 넣어야 하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시뮬, T스코어, RSI, 확률적으로는 비아레알이 앞섭니다. 그러나 HA 스코어 역전, H2H 빌바오 홈 전승, 비아레알, 수비, 3명 이탈, 이 3가지가 홈승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못합니다. 레이어가 충돌하는 경기에서 단통으로 밀어붙이기엔 반론 근거가 너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패와 승 투픽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완전 꼼꼼하게 싹 다 훑어봤습니다. 이번 회차 꼼꼼하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